자, 이제 필수예제 4번.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1,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자, 실수 AB에 대해서 자,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뭐 정보를 거의 다 줬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는 0이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뭐 중심 찾는 거, 일반형에서 중심 찾는 거는 x의 개수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1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1이라고 가르쳐 줬고, 여기 y 개수 나와 있으니까 b 값도 바로 알 수 있죠. 8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3이라고 했는데, 반지름 바로 구해볼게요. 우리 루트. 자, 중심의 x좌표의 제곱 1 더하기 y좌표의 제곱 4, 4, 16 루트 17에서 빼기 c죠. c를 빼는 건데 여기서는 c가 a죠. a. 맞나요? 자, 이게 ax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꼴입니다. 여기 상수항. 자, 여기 이제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루트 9가 되죠, 결국은. 그럼 17에서 루트 9라고 쓸까요? 그냥. 자, 그러면 루트 하는 길이 같아야 되니까 17 마이너스 a가 9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값은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 필수예제 5번은 지금 이 방정식이 지금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우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자, 우선은 이 방정식을 잠깐 보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이제 여기 상수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k 플러스 1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자, y 식구끼리 모을게요. 플러스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이항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위식이랑 아래식이 같아지려면 지금 좌변에 지금 이 친구들은 이항을 했으니까 이제 좌변에 지금 없던 1이랑 4를 더했잖아요. 1이랑 4. 결국 합해서 5를 더한 거니까 이 부분도 5를 더해주면 위식이랑 아래식은 동일해지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완전 제곱 형태를 보면 x-1 전체 제곱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하고 이제 5랑 마이너스 1 더하면 4까지 정리되겠네요. 4 마이너스 k까지.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을 읽을 때 우리는 중심이 이게 0 되는 값 1, 여기 0 되는 값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자, 이건 아래 제곱에 해당돼서 반지름이 루트 4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그죠? 자, 반지름이 왜 0보다 커야 되냐면 여러분들 중심이 있고 원이라는 건 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길이잖아요. 이 반지름이 길이에 해당되는 거고 이 길이가 존재해야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지. 반지름이 없다, 길이가 없다면 그냥 점이지 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4-k가 지금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크려면 결국 제곱해도 0보다 큰 거니까 4-k는 0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k는 결국 4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0보다 결국은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된 거는 결국 반지름이 존재해야 원이 된다는 개념이 이제 녹아 있어요. 그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확인 체크를 좀 빠르게 볼게요. 367번.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을 때 k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 반지름 중심 바로 구해 볼게요. 자, 367번은 자, 무슨 쓸까요? x제곱 y제곱 2x-4y k-15라고 쓸게요. 이렇게는 0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게 a, b, c의 형태죠. 자, 일반적인 형태고 우리가 중심을 구할 때는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중심은 지금 마이너스 1,2고 자, 반지름은 우리가 구할 때는 루트, 자, 중심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면 1 플러스 4에서 요 값을 빼면 되겠죠. k-15를 빼면 되는데, 자,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죠. 자, 루트가 있으니까 같이 루트가 있게 만들게요. 자, 5는 루트 25랑 같은 거고 결국 루트 안의 값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인가요? 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5에서
5 더하면 20 마이너스 k가 25가 되겠네요. 결국 k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부분만 좀 연습하면 충분히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68번도 지금 이제 일부 y의 개수만 문자로 줬고 나한테 준 정보는 역시 중심의 좌표를 줬습니다. 자, x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제 중심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을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는 6이라는 얘기죠. 이게 a가 6이면 어때요? 자, a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결국 이제 이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고 이 과정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원래 수를 찾으려면 마이너스 1을 거꾸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6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러 가면 되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자, 중심 x의 제곱 9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y의 좌표의 제곱 36. 그 다음에 c를 뺀다 그랬죠. 이렇게 빼면 자, 루트 36이니까 6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r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 그 다음에 b 값은 3이었죠. 여기. 그 다음에 r 값 모두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더하면 15가 되겠죠. 자, 369번. 자, 다음 방정식이 역시 나타낸 도형이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 이제 반지름만 남기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x 플러스 2ay 3a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묶지 않고 그냥 우리 반지름을 구해 볼게요. 문자가 있어도. 어쨌든 x의 개수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중심의 x좌표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2가.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자, y의 개수가 2a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중심의 좌표 아니까 우리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자, x좌표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괄호쳐야 돼요. 자, 항이 2개인 거 이상은 2개 이상인 거를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는 괄호 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그 다음에 c를 뺀다 그랬죠. 요게 c죠. 이걸 빼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반지름인데 이 길이가 0보다 커야만 원이 만들어진다겠죠. 원이 성립할 수 있겠죠. 길이가 존재되니까. 그러면 자, 이 값이 크면 루트 안의 값도 0보다 커야 0보다 큰 값이 될 거니까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제곱해도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해서 2a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3a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여기 2a가 나오죠.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플러스 2를 더하면 플러스 3인가요? 자, 0보다 크다. 자, 최고 차이 음수이면 불편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로 바뀌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3, 1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한 거 이쪽으로 쓰면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해서 자, 작은 쪽 사이값 되는 건 이제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 a의 값은 자, 여기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요거 0 되는 게 3이니까 작은 수와 큰 수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범위 중에서 정수라고 있죠. 정수.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0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a의 최소값은 0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0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역시 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고, 직접 이제 이렇게 문자가 돼 있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 묶어서 해도 되지만 이제 불편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6번은 우리 이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제 이 세 점이 이제 원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 거리를 이용해서 뭐 원을 접근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이제 그냥 우리 원의 방정식을 쓰고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심을 할 때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해서 물론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죠. a, b랑 반지름을 알 때. 이때는 이제 요식을 쓰면 되고 물론 여기서도 자, 이 제점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 B, R 모르는 건 이제 문자 3개고 점 3개면 대입하면 식 3개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계속 전개를 해야 돼요. 일단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전개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개해 놓은 우리 일반적인 모양 있죠. x제곱 y제곱 이건 라지 ax로 이렇게 쓰기로 했죠.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요. 이렇게 자, 요 일반적인 형태에다가 대입해서 이 라지 A, B, C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절약이 됩니다. 전개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자, 한번 풀어볼게요. 0,0 대입할 친구들이 2,2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우선 0을 넣는 게 더 낫겠죠. x에 0, y에 0. x에 0, y에 0 넣으면 다 0으로 사라지고 c가 0이네요. 맞나요? x에 0 넣고 그쵸? y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x가 y 값이 0이니까 다 대입하면 c만 남는데 0이 되는 거네요. 다행히 c는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제 x가 2일 때 y가 2인 점을 지나는 거니까 2 넣겠습니다. 그럼 4랑 4 더하면 8인가요? 그 다음에 2 라지 a, 2 라지 b 이게 0이 되겠죠. 이항 해놓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 자, 2로 나누면 라지 a 플러스 라지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결국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미지 2개고 또 하나의 조건이 남아있죠. 자,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 6을 넣으면 36이에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 라지 a, 그 다음에 6 라지 b죠. 요 값이 0이 되면 되는데 여기 좀 떨어뜨려놔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역시 이 친구 이항하면 이게 40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쓸 걸 그랬네요. 개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2 라지 a, 2 라지 b는 마이너스 8이고 자, 우리 가감법에서 덧셈을 하면 되겠죠. 2 라지 a, 마이너스 2 라지 a 사라지니까 8 라지 b는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 48. 자, 그래서 이제 라지 b 값은 얼마인가요? 8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a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 이항하면 플러스 6에서 2가 되겠죠. 라지 a는 2.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6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한번 우리 중심이랑 반지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복수. 자, 중심의 좌표는 자,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 자, 반지름은 루트, 자, 중심 x, y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9에서 c를 빼면 되는데 c가 뺄 게 없죠.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네. 반지름은 루트 10. 됐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1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이니까 y-3 전체의 제곱은 r의 제곱해서 10이라는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책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세 점이잖아요. 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가상으로 놓을게요. 여기 있고 2,2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우리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중심을 a, b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죠. 그 원의 방정식 중심 있고 반지름도 지금 알 수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a, b니까 현재는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우리 원의 방정식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우리 나중에 이제 뒤에서 원과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이면에 놓게 돼요. 가정에서. 그럴 때 이제 자, 기울기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잡을 건지에 따라 다르게 식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데 중심을 모르지만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 우리 이제 앞으로 수투, 미적분하고 그럴 때 많이 쓸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선은 배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놓고 접근해도 되는구나. 어쨌든 모르는 거는 A, B, R이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잡기로 했었죠, 선생님이. 단점 뭐라고 했죠? 여기서 대입해서 하면 안 좋아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반지름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모두 같으니까 이 점 사이의 거리로 그냥 모두 반지름이랑 같은 거니까 그 부분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중심으로부터 요 0,0까지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또 어차피 거리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곱해도 같은 거니까 이렇게 식을 쓸게요. 이거랑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2 전체 제곱 b-2 전체 제곱 됐나요? 거리 제곱한 겁니다. 루트 사라진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2 전체 제곱 b-6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a는 b는 C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거랑 다른 겁니다. 어쨌든 요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이죠. 우리가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을 때 이걸 푸는 방법은 a가 b랑 같고 a가 c랑 같다 해서 a를 2번 쓰든가 b를 2번 쓰든가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것만 연립을 바로 할게요. 그럼 a제곱 b제곱 여기 a제곱 b제곱 사라지죠. 그럼 요쪽만 쓰면 되죠. 여기는 0이고 지금 이제 빠르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고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이죠. 그럼 여기는 자, a제곱 b제곱 a제곱 b 사라져 여기 0만 남은 걸 이쪽에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 하나 찾았죠. 그쵸? 자, 그러면 뭐 이 두 친구를 이렇게 이항하면 4a 플러스 4b는 8이라는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할게요. 그럼 역시 a제곱 b제곱 여기 a제곱 b제곱 사라질 거고 이제 여기 1차항이랑 상수항만 챙기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4a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12b죠. 그 다음에 자 여긴 2의 제곱 4 6의 제곱 36 그래서 40이죠. 이게 0이죠. 식을 좀 생략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4a 마이너스 12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이 되겠네. 자 이거는 빼면 되겠죠? 그러면 4a 사라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 12b에서 16b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48 3을 곱하면 되죠. 3, 6, 18에서 그래서 결국 b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b가 3이면 이쪽이 좀 간단한 식인가요? 일단 3을 넣으면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a, b 값을 우리 중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중심은 3, 마이너스 1이고 아니죠.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뭐 이제 중심을 아니까 요 길이 구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원점이니까 더 쉽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자 0은 빼나 마나니까 이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1 더하기 9해서 루트 10 바로 나오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아까 구해놓은 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해서 요 식이 좀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자신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공부하는 차원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체크 370번은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조금 전에 했었죠. 원점과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선 원점을 지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제 요걸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라지 ax 라지 by 플러스 c는 0꼴 해서 자 일반형으로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바로 대입해서 열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이 주어지면 xy에 0을 대입하면 이 c값이 0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점의 조건을 바로 적용하면 x에 1, y에 2 각각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래도 5입니다. 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2b가 될 거고 자 2,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라는 식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3, 마이너스 1 3을 제곱하면 9 1 10입니다. 10 3라지 a
다음 마이너스 B죠. 자, 10이 양하면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여기 어느 걸 할까요? 세배할까요? 그냥 밑으로 바로 쓰게. 자, 위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6b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더하면 되겠죠? 라지 A를 사라지게 하고 이게 5b가 되겠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25죠. 그래서 b 값은 5, 25, 마이너스 5. 그럼 라지 A 값은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자, 여기는 플러스 5가 되죠. 왜냐면 마마에서 플러스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5, 3, 5, 15. 자, A는 역시 A도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대로 써서 뭐 이제 바꾸는 건 굳이 안 할게요. 그냥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371번 역시 이제 세 점이 주어져 있고 그냥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약간 그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습니다. 자, 1,0을 먼저 넣는 게 우선 낫겠죠. 그래서 x1, y0을 대입하겠습니다. x1, y0 여기 1이죠. 1. x1 넣으면 라지 a일 거고, 자, y0이 되면 b는 없고요. 라지 c만 남죠. 이게 0이 돼서 자, 이거 이항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a랑 c의 관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여기 대입하면 제곱하기 때문에 3,4나 마이너스 3,4나 이 값은 똑같죠. 3, 3은 9, 4, 4, 16, 25죠. 25라고 쓸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라지 A, 그 다음에 4 넣으면 4 라지 B 플러스 C 는 0인데 이 친구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25 됐죠? 그 다음 이번에 3,4를 넣으면 역시 이거 25니까 이항해서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자, 여기는 3 라지 A, 여기는 4 라지 B C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내기가 살짝 아슬아슬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소거가 되면서 간단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남아 있어요. 옛날에 있던 문제들이니까. 자, 우선 빼면 C가 사라지는데 더할게요. 뺄게요. 빼면 2분이 다 사라지죠. 그쵸? 뺀 게 더 낫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4B 4B CC 사라지고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런가요? 0이네요. 그럼 라지 A 값은 0이네요. 자, 그럼 라지 A 값이 0.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좀 굉장히 간결해지네요. X제곱 Y제곱, 그쵸? 라지 A는 0 쓰나마나 B도 아까 B를 안 구했나요? B를 안 구했네요. 자, 그러면 뭐 이 식을 쓸까요? 자, 우선 A는 0이니까 이건 의미 없고, 그러면 4B 플러스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5예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B는 4, 6에 24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Y C가 마이너스 1이죠. 이런 0 해서 이런 식의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뭘 구하는 거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할게요. 그럼 중심의 좌표는 연습한 대로, 자, 우선 x의 값은 0이겠죠. 그 다음에 x의 좌표는, 그 다음에 중심 x 좌표는, y 좌표는 이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이죠. 됐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자, 0의 제곱 0, 3의 제곱 9에다가 c를 뺀다 그랬죠. c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10이네요. 자, 원의 넓이는 우리 파이 r제곱이죠. 파이 r제곱, 반지름의 제곱인데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니까 10파이가 우리가 구하는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원 지금 주어진 원과 중심이 같다 그랬네요. 주어진 원과,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그럼 1번 문제 이제 풀 때 이제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는 경우는 굳이 이제 공식을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살짝 개형을 그려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중심이 같다 그랬으니까 중심을 잡죠. 그러면 중심은
자, x의 개수 여기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나누면 5가 되겠네요. 자,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원의 중심과 같다고 했으니까 중심은 자, x축이 있다고 하면 5, 마이너스 2니까 이쯤이 5고 그냥 y가 마이너스 2라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반지름이 이 y 개수가 이제 y 개수 y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요 좌표를 보고서 반지름이 2라는 걸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반지름이 2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살짝 그려서 생각하면 돼요. 굳이 이걸 외우지 마세요. 그리는데 뭐 몇 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4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했네요.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지나는 원. 자, 그럼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y축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결국 중심을 a, b라고 해볼게요. 중심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중심을 a, b라고 하면 요게 이제 반지름에 해당되는데 결국 이건 x좌표랑 관련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이 a 값이 y축에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a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자, 이 좌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숫자로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4고 여기 마이너스 2,2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이게 a, b라고 했을 때 a를 반지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지금 a, b라고 잡은 거죠. 그럼 반지름은 x의 좌표랑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음수가 됐을 때는 길이니까 양수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써놓으면 안전장치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자, 이제 A, B 모르는 게 R까지 있는 게 아니라 A, B 두 개의 문자를 모르는 거니까 점 두 개면 충분하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은 x-a 제곱 y-b 제곱은 자, r 제곱인데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같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학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원이 우선은 1,0을 지나니까 1,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겠네요. 1을 대입하면 1-a 제곱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은 a 제곱 되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지나냐면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 이렇게 쓰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우선 a, b.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2차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차수가 2차인. 자, 푸는 원리는 뭐 인수분해가 되거나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볼까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자, 요거는 이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제곱이랑 이 값이 같은 거고 a제곱이랑 이 값이 같은 거니까 결국 둘이 같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쓰면 1-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또 2-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겠네요. 맞죠? 이것도 a제곱이고 이것도 a제곱이니까 같겠죠. 자, 전개하면 굳이 쓰면 이제 여기서 또 a제곱 쓰지 않을게요. 여기 어차피 a제곱 나올 거고 여기 a제곱 그러면 사라질 거고 b제곱 사라질 거죠. 1창만 챙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a이고 여기는 없죠. 1창이. 그 다음에 상수항 1 되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 여기는 마이너스 다 곱하니까 플러스 2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제곱보다는 어차피 음수를 제곱하는 양수를 제곱하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하는 게 이제 계산의 미스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걸 또 헷갈려 할까봐 그대로 썼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b 제곱하면 b 제곱 그 다음에 2이 곱하면 플러스 b의 2배에서 2b가 되겠죠.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1이랑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4에서 여기가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2항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2a가 되고 2항하면 마이너스 2b인가요? 2항하면 4가 되겠네요. 자, 뭐 2의 배수니까 그러면 식 하나 얻었죠. 어떻게 되나요? a-b는 2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차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풀 때 1차식이 만들어져야죠, 결국. 이 1차식을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만들어낸 1차식은 자, b를 바꾸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하면 여기 마이너스 b가 마침 있으니까 이항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a랑 같네. 되나요? 자, 요 우리가 찾아낸 1차식을 그대로 이제 2차식에 적당한데 대입하면 좋은데 요거보다는 위에 게 더 간단하니까 위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b가 2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인데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a죠. 2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여기도 a 제곱 여기도 a 제곱인데 하나는 미리 지울게요. 그러면 a 제곱 하나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죠. 여기는 플러스 4니까 그래서 5네요. 는 0. 자, 마침 미분이 되죠. 5 마이너스 1 하면 곱하면 5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은 5 또는 a 값은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b 값은 자, a 값이 5면 여기도 5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쵸? b 값은 3이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a가 1이면 이거 1이죠. 2 빼기 1이면 1인데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거 이 부분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 강의를 때 이런 데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전개해가고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오네요. 왜 두 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쨌든 우선 답은 자, 5랑 3이 중심이니까 x-5의 제곱 y-3 전체의 제곱은 a제곱이었죠. a가 5였으니까 5의 제곱 25라는 원과 자, 1과 마이너스 1이면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자, a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해서 반지름 1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두 개지? 그걸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선은 좌표 평면을 그냥 간략하게 그릴게요. 자, 여기 x축 y축 원점이고 1,0이에요. 1,0이면 뭐 이점 잡을게요. 자, 1,0 요 점과 2, 마이너스 1이면 뭐 이점일까요? 2, 마이너스 요 점.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까 중심이 뭐 나왔죠? 1,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요쯤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 1이 원이 요렇게 하나가 보이네요. 그쵸? 반지름 1이었으니까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얘는 중심이 5,3이죠. 좀 멀리 있네요. 좀 이제 확장했다고 보고 좀 작게 봤는데 거시적으로 봐야겠네요. 중심이 이쯤 있고 5면 이쯤 3 이렇게 이 정도라고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커다란 원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원이 두 개 존재한다는 걸 그냥 우리가 이제 식에 대입해서 그냥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생각해서 풀지 않아도 돼요. 막상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풀면 대부분 우리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구해지고 상황을 거꾸로 이렇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확인 체크 372번은 원이 x축에 접할 때, 자, 요 원이 x축에 접할 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중심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y 플러스 k는 0꼴이죠. 중심은 자, x계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4,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x축을 이렇게 그리세요. x축만 그려도 되죠. x가 4면 뭐 이쯤이라고 하고 y가 마이너스 5면 이쯤이라고 잡으면 되죠. 밑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x축에 접한다. 좀 크게 그렸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x축에 접하면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y좌표랑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5니까 반지름은 5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반지름이 5니까 어떻게 할까요? k로 가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식을 전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지름을 이용하는 걸 써야 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x-4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5, 25 이렇게. 우리 상수항만 알면 되죠. 그러면 여기 상수항 여기는 4의 제곱 4, 4, 16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25가 2항에 오면서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상수항을 만드는 거 앞에서 공부했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가 16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또는 우리 이제 반지름 구하는 거 알고 있죠. 반지름은 루트 중심의 제곱. 그래서 4의 제곱 16 마이너스 5의 제곱 25 그쵸? 여기서 C를 뺀다 그랬죠. C를 뺀 게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죠. 반지름이 5가 되려면 이게 루트 25가 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25만 남으려면 16을 사라지게 하려면 되니까 C가 C 여기서 이제 K가 되는데 K가 16이라는 걸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자기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걸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373번은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좀 더 까다롭지 아까보다는 Y축에 접하며 그래요. 점 4,4를 지나는 원은 두 개 존재한다.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시오. 요구하는 게 되게 많네요. 어쨌든 살짝 상황을 보면 자, y는 x 플러스 2면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 2니까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x가 하나 증가할 때 y도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2 증가할 땐 2 증가하겠죠. 이런 기울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직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 선상에 이제 중심이 있는 거고 자 4,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4,4는 역시 나중에 우리가 또 역함수 이런 건 이제 배우면서 우리 함수 파트를 이제 2학기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y는 x란 직선을 또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y는 x란 직선은 어쨌든 평행하겠죠.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y는 x란 직선입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y 계속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4면 x도 4고 y도 4. 자,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심은 요쪽 어딘가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y축에 접해야 돼요. y축에 접해야 되니까 y축에 접하면서 중심은 여기 있고 요 점을 지난다. 뭐 적당히 요 정도 하나 등장할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야 되나요?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가 생길 것 같네요. 그죠? 또 있으려면 크게 봐야겠죠. 역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점을 지나면서 역시 y축에 접하면서 이게 쭉 커질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또 이렇게 커다란 원이 존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자, 이렇게 상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중심이 요 y는 이게 빨간색 선이랑 헷갈릴 수 있네. 이걸 위에다 놓을 걸 그랬네요. 자, 중심이 어쨌든 요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필수예제에서 풀었던 a, b로 잡지 않고 a, 하고 그 다음에 x 값은 y 값은 x 값이 결정되면 무조건 결정되잖아요. x에 a를 대입하면 y 값은 2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이렇게 중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중심 구했죠. a면 분명히 a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결국 뭐랑 같냐면 y축에 접했으니까 x의 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근데 역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렇게 확실한데 그쵸? 마이너스일 수도 있나요?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y축에 접하지 않죠. 그러면 어쨌든 잘 모르니까 반지름을 절대값 a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a-2가 되겠죠. 전체의 제곱. 아니면 이게 항이 3개인 거를 제곱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요런 이렇게 조그맣게 묶어놓고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거는 반지름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원을 얻을 수 있겠고, 자, 이 원은 4,4를 지난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미지수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결국 a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4를 넣으면 4-a 전체 제곱,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a 플러스 2, 이 전체의 제곱. 어쨌든 숫자니까 정리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정리할게요. 4-a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2-a 전체 제곱으로 정리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제곱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그냥 a제곱은 좀 전에 했듯이 a제곱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그러면 마이너스 12a인가요? 그 다음에 4, 4, 16 2, 4, 20이 되겠습니다. 자, 뭐로 될까요? 2 곱하기 10으로 되겠네요. 둘 다 마이너스 달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2랑 10 둘 다 마이너스 있으면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20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값은 2 또는 a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 큰 문제 없죠. 굉장히 더 어려운 것 같았지만 뭐 막상 미지수는 하나고 이 조건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잘 찾아서 적용만 했으면 큰 문제 없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구할 필요 없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이니까 결국 반지름은 우리 a의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데 뭐 a 값이 다 양수로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반지름이 2예요. 그리고 여긴 반지름이 10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합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계산의 과정은 쉬웠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느끼는 그 여러분들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고 이런 과정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죠.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풀기 힘들죠. 딱 알고서 풀어야 되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놓으세요. 필수 예제 8번은 점 2,4를 지나고 지금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자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역시 여러분들 그 좌표 평면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놓을 때 이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2,4라는 점은 x가 2고 y가 4니까 이제 1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2,4라고 이쯤 잡을게요. 자,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이런 상황이 하나가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풀어봤지만 어때요? 좀 큰 범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한 범위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x축과 y축이 접하면서 그 지금 이 점 2,4를 지나는 커다란 원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서 생각을 다듬으면 식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 점 중심을, 원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이거는 뭐 어쨌든 어때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이제 정사각형 꼴이 되죠. 이 반지름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이 길이도 a면 이 길이도 a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a,a가 될 거고, 역시 반지름도 a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도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사분면에 있으니까 모두 0보다 크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고 상황을 살짝 판단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a의 제곱이죠. 중심 a, a니까 반지름도 a니까 a 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겠고, 자, 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점 하나만 있어도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x에 2를 대입하면 자, 2-a 제곱 4를 넣으면 4-a 전체 제곱은 a 제곱. 자, 이거 완전 제곱식 풀면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 좌변에 a제곱 하나가 남을 거고, 자, 여기는 자 1차은 마이너스 4a, 여기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인가요? 2, 4, 4, 4, 16, 20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12, 2 곱하기 10, 20 둘 다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가 2인 거랑 또는 a가 10인 게 구할 수 있겠고요. a가 2랑 a가 10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 2인 원이 이제 이 작은 원에 해당되고 반지름 10인 원이 이제 크다란 그리지 않은 커다란 원에 해당되겠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뭐 대입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2 전체 제곱 y-2 전체 제곱은 2의 제곱 4, x-10의 제곱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 자, 이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체크 374번. 자,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그랬죠. 그럼 이제 좌표 평면을 살짝 그려보면 역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입니다.
요 점이 요 점을 지나면서 이제 x축과 y축에 접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런 경우죠. 이렇게 x축과 y축에 접하고 또 좀 큰 상태가 이제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서 요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또 역시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죠. 지금 중심을 여기를 큰 걸로 잡아볼까요? 그럼 중심은 자 어쨌든 다 역시 정사각형이 될 거고 이 길이 같을 텐데 중심의 좌표를 놓을게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로 접근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지금 여기는 y축 왼쪽이니까 x값은 0보다 작겠죠. x의 좌표는 y좌표는 위쪽이니까 0보다 크겠죠. 됐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판단해서 우선 기준을 잡고 a가 0보다 크다 작다 항상 0보다 큰 게 낫죠. 잡고 여러분들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자, 마이너스 a가 되려면 x 플러스 a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a가 되려면 x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역시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역시 마이너스 2,1을 지납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자, 좀 더 빠르게 하면 역시 a제곱만 남을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a죠.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자, 이거의 제곱 4 1의 제곱 해서 5는 0 됐나요? 5, 1 마이너스 하면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반지름 어쨌든 반지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a는 1 또는 a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5,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맞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이게 이제 우선 그냥 거리 공식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x좌표의 차이예요. 부호가 같으면 빼지겠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게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4, 4, 16 자, 5에서 1 빼면 4니까 역시 16 그래서 루트 32는 4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 많이 했죠. 이제 삼각비 하면서 우리 정사각형의 반쪽 기억나요? 정사각형 반쪽 이렇게.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45도, 45도고 직각일 때. 자,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길이의 비가 항상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정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 루트 2였죠. 길이의 비가 항상 1대 1대 루트 2였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요 대각선 이게 결국 이 마이너스 a, a가 이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는 점이에요. 앞으로는 많이 학습을 하겠지만 자, 여기 있는 점이고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쨌든 선생님이 y는 마이너스 x나 y는 x는 요 x좌표, y좌표를 45도로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랐을 때 정사각형의 대각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알면 우리가 b로 그냥 바로 기억하고 있죠. 1대 1대 루트 2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길의 비를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좀 여러분들 이제 알면 역시 같은 원리로 그래서 여기 길이가 4죠. 여기도 4고 여기는 4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길의 비로 하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의 반쪽 이 친구도 역시 계속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정삼각형 여기가 60도일 거고 자, 반으로 자른 겁니다. 합동이니까 자, 요 길이를 2라고 하면 이 전체가 2고 이건 반이니까 1이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해 놓으면 이 길의 비가 루트 3인 거 기억나죠? 그래서 길의 비가 2대 1대 루트 3이다. 이 친구는 1대 1대 루트 2다. 이거 많이 쓰는 거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수원 할 때도 그렇고 자, 뭐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중간에 이제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자, 375번은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 때 상수 AB에 대해서 자, 합을 구해달라고 했고 단 n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에 대한 정보는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상황을 판단해야겠네요. 우선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포인트가 되겠네요. 우선 원은 항상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우리 원을 표현할 수 있고 원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의 개수 2a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죠. 중심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그다음 반지름은 뭐 굳이 구한다고 하면 자, 중심 x좌표, y좌표 제곱하면 a제곱 3의 마이너스 3제곱 9 c를 뺀다 그랬죠. 이걸 빼면 괄호쳐서 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구해는 봤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 미지수 먼저 쓰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우선은 이제 뭐 반지름보다는 어쨌든 중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x좌표, y좌표가 다 마이너스인 거는 결국 어느 쪽이냐면 요 3, 4분면이죠. 여기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중심이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좀 작게 그릴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은 항상 같습니다. 부호는 뭐 어떤 사분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x축, y축 있고 원점 있으면 결국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반드시 이 y는 x라는 직선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원이 이제 존재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 y축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뭐 이렇게 이제 1, 4분면 같은 게 모두 플러스겠지만 이제 4분면에 따라 부호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같겠죠.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그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은 중심이 자 3, 4분면에 있으니까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x좌표, y좌표가 둘 다 부호가 음수고 절대값은 같아야 되니까 결국 a 값이 3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또 뭘 이용하면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도 역시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랑 역시 반지름도 같기 때문에 아까 구한 반지름이랑 그죠? a 값이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좌표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이 3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은 3의 제곱이랑 같겠죠. 요 길이가 어쨌든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반지름은 3의 제곱이 3이죠. 그래서 이게 3입니다. 그 얘기는 요 루트하는 루트 9가 되면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가 9가 되면 루트 9는 3이니까 반지름이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값도 우리가 뭔지 알았죠. 3이니까 3의 제곱 9 b 플러스 2가 9가 되려면 결국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었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뭐 그냥 설명을 이제 다른 개념을 설명하려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했지만 그냥 풀면 그대로 풀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을 잡아놔야 또 변형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니까 요 부분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6번은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제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자, y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서 x의 개수 나눠주기로 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감소하겠네요. 좌표 평면이 있고, 자, x가 3 증가할 때 하나 감소하는 겁니다. 3 증가할 때 하나 감소하니까 이제 완만하게 내려갈 거고, y절편은 어떻게 돼요? 역시 y의 개수를 마이너스 달고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3칸 갈 때 하나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2칸이죠, 2칸. 그럼 x가 6칸 가야 2칸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겠네요. 이렇게 기울기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x절편, y절편 구해서 접근하면 되죠.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에요.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인 거고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좀 연습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중심이 어쨌든 요 직선이 있으면서 x축과 y축의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좀 크겠네요.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에 하나 되겠네요.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구해보면 식으로 구해보면 잡히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심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x를 a라고 놓으면 x 값을 x가 0보다 크네요. a라고 놓으면 y 값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있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서는 x축 y축에 접하니까 중심 자체를 마이너스 a라고 놔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건 또 역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x축 y축에 접하는 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x와 y 좌표의 절대값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a는 0보다 큰 걸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잡으면 되고, 당연히 4사분면에서는 x값이 0보다 큰데 0보다 크고 마이너스 a라고 잡고 반지름도 a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이 중심이 또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좀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x값, y값이니까 각각 대입할게요. x를 x에, a죠. y, 이게 y 좌표를 역시 y 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되나요? 됐죠? 플러스 6은 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이항에서 자 2a가 되니까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a 값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조금 전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면 결국은 절대값은 모두 같다는 거. x좌표, y좌표, 반지름 모두 같다는 거. 단지 부호가 틀리다는 것만 포인트로 잡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3입니다. 플러스, 이거 3이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인 9.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발전 예제 9번은 두 점에 대해서 자, AP와 BP의 기립비가 2대 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우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죠. 우선 이제 이 상황을 우선 한 번은 그려줄게요.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서 풀 필요는 없는데 상황을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면 항상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1 이 점 잡을게요. 자, A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자, B점은 2,2입니다. 그러면 X좌표, Y좌표 모두 같은 거 보니까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X는 직선이 있는 점이에요. 여기 2,2 B라는 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어디에 있다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 거죠. 이 직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역함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직선이 있는 모든 점은 어쨌든 x값, y값이 모두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P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P점, A에서 P점까지 거리랑 B에서 P점까지 거리가 2대 1이래요. A에서 P점까지 거리랑 B에서 P점까지 좀 확대해서 있는데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좀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줌이에요. 자, 그러면 P점 A에서 P점까지랑 B에서 P점까지 길이가 2대 1이면 여러분 네 번째 당장 떠올리죠. 2대 1 하는 거. 그래서 P가 여기 있어도 2대 1 해서 요점에 P가 있어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외분점도 있죠. 외분점. 2대 1이면 어떤 상황이냐. 이 식으로 했고요. 2대 P까지 가는 거 두 칸 갔다가 한 칸 와야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두 칸 갔다가 한 칸만 돌아올 수는 없죠. B로. 역시 또 어떻게 돼요? 2대 1 해서 자, 요렇게 우리가 B로 돌아오는 이 점도 P로는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P점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란 걸 알겠죠. 왜냐면 자, 길의 B가 2대 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이라고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의 점을 찾았는데 그 점들이 2대 1이 되는 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점들 쭉 연결하면 이렇게
이렇게 요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지나는 이렇게 원이 된대요, 원. 자, 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텐데. 자, 조금 전에 내분점 2대 1인 점, 요 P점, 그 다음 2대 1인 점, 이 두 개 점을 봤는데,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 우리가 구하는 도형이 이 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 점이 P라고 하면 여기서 X에서 P까지 2대 1이 되는 거고, 요 점이 P라고 하면 2대 1, 이런 식으로 2대 1이 되는 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 그 점들을 이어보면, 결국 이렇게 원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길의 비가 일정한 점들을 이은 이 점들의 좌취는, 이 모양은 항상 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원이 되냐면,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책에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수학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아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점들의 좌취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한다고요? 지름으로 한다고, 지름. 그럼 지름 알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 구했던 거 앞에서 학습했었죠. 그래서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풀어도 되고요. 모르고 풀어도 돼요. 그래서 자, P점의 좌표를 그냥 변하는 점들이니까 그냥 P점을 x,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된다라는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로 바로 풀어도 됩니다. 자, 우선 AP 길이 구하면 A에서 P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 x좌표의 차이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P가 여기 있으니까, BP의 길이는 역시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게 2대 1인 거고, 자, 어떻게 돼요? 내항과 외항은 같다. 그래서 이건 공식을 한번 다시 유도한 거고, 내항의 길이랑 외항의 길이,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해서 2배 BP랑 AP랑 같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이 친구도 제곱해서 4배의 BP의 길이의 제곱은 AP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BP의 제곱,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4배의 BP의 4배죠. 여기 4배 한 게 뭐랑 같다? AP 제곱과 같다. AP 제곱 이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럼 이거 전개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괄호를 먼저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죠.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전체 4배 한 거랑 전개한 겁니다. 그냥 x제곱 y제곱 2x 2y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분배해서 이 항에서 다 계산하면 여기 4x제곱 x제곱 하면 3x제곱이 되겠고, 또 역시 넘어오면 3y제곱 16x인데요. 넘어오면 18인가요? 18y일 거고, 32 넘어오면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다 3의 배수인 걸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x제곱 y제곱 6x 6y 플러스 10은 0. 자, 중심이랑 한번 반지름 알아볼까요? 중심. 자, x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누면 3, y도 3이겠죠. 그 다음 반지름은 루트 제곱하면 9 더하기 9 18에서 c를 뺀다 하죠. c를 빼면 10을 빼는 거니까 루트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2루트 2. 자, 빠르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었으니까. 결국 이제 이 원은 여기 지금 그림 보이는 대로, 자, 중심은 y는 x 위에 있겠네요. 그쵸? 3,3이라는 중심을 갖겠고, 반지름이 2루트 2는 원이 되겠습니다. x축 y축이 접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접하는 것도 했지만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이게 닿을 수 있나요?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자, 요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때요? 그냥 굳이 내가 이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개념을 모르더라도, 자, 주어진 조건에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는 있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자,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점이 있으면 이게 A, B라고 할게요. 그냥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B를 좀 잡을게요. 되나요?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점의 좌표는 2, 2. 상관없습니다.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2대 1이니까 2대 1인 점 네분점으로 하나 존재했던 거 기억나죠? 2대 1 해서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외분점으로 2대 1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었죠. 이제 우리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구하러 갑시다. 자, 내분점은 어떻게 돼요? 자, 2대 1이고 그러면 3분의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 2랑 x좌표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2, 4, 1이랑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4랑 마이너스 1 더하면 3, 1이네요. 그 다음 역시 2랑 뭐 같은 좌표니까 3분의 3 해서 1,1이 나오네요. 여기 좌표는 1,1 됐나요? 그 다음에 2대 1 외분점입니다. 그러면 빼는 거 기억나죠? 2 빼기 1, 2 빼기 1 분모는 1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랑 자, 어떤 거랑 곱하는 거예요? 외분점. 자, 2대 1이니까 2를 먼저 B쪽에, 1은 나중에. 2대 1이니까 외분점은 이게 헷갈리죠. 어쨌든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거니까 2가 B 좌표 먼저. 2, 4. 4에서 이거 곱해서 빼는 건데 더해지겠죠. 그래서 5가 되겠죠. 같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5가 나오겠죠. 하나만 계산하면 바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1,1과 5,5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이게 지름이 되는 원입니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 중심을 구하면 되겠죠. 중심은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이니까 각각 더하면 되죠. 그래서 2로 나누면 3,3이 나오는 거 이제 되죠. 그래서 중심 나왔고 반지름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되죠. 뭐 또는 여기까지 길이 1, 1에서 3, 3까지 길이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2의 제곱 4 더하기 여기 2의 제곱 4 해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중심은 3,3 반지름의 길이 2루트인 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걸 쓰면 돼요. 자신 있는 걸로 하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아폴로니우스를 하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산 과정이 더 쉬울 수는 있겠고, 자, 이게 뭔지 모르겠다,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에 풀었던 대로 길의 비로 그대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체크로 우리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두 점의 좌표가 1,0, 6,0, 그 다음에 AP 대 BP가 3대인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 도형이 원인 건 알겠고, 그쵸? 아, 조금 전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네,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구하시고. 370번, 이렇게 Y좌표가 같을 때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쓰는 게 월등 빠릅니다. 왜냐면 우선은 Y가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1,0이고, 여기가 이제 6,0이면 여러분들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수직선상에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B인데 3대 2였죠. 3대 2. 그리고 마침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요? 6에서 1 빼면 5 차이 나죠. 그러니까 5를 3대 2로 가지면 여기 3만큼 가고 2만큼 가는 거니까 3 더하면 4,0이 되겠죠. 이걸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 우선 구했고, 됐나요? 그 다음 외분점도 역시 뭐 굳이 공식에 넣지 않아도 3대 2점은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6이죠. 그러면 3칸 갔다가 2칸 오는 거니까 6의 3배를 가면 되죠. 여기서, 아니, 5였죠. 여기 5였죠. 5의 3배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 5, 5 이렇게 오면 되죠. 여기까지 5, 여기도 길이 비가 여기가 1대 1대 1이 되면 3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오면 되겠죠. 외분점. 그러면 이 길이에 비해 같은 거니까 여기 10만큼 오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서 10만큼. 6에서 10만큼 오면 16이 되죠. 이렇게 해서 16.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내분점, 외분점 찾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심 구해서 반지름 구하면 되는데 뭐 중심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중심은 여기 이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16이랑 4를 더해서 20인데 2로 나누면 10이네요. 그래서 10,0 중심.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6이겠죠. 이게 10에서 6이니까.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10의 제곱, y 제곱은 r 제곱, r이 6이었으니까 36이라는 원이고, 이 원이 그리는 길이니까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둘레의 길이는 우리 원의 공식 한번 정리할게요. 반지름이 r일 때. 자,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는 어떻게 됐죠? 2파이 반지름 곱한 2파이 r이었고, 자, 원의 넓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이 r 제곱이고, 조금 전에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반지름이 6이었죠. 그래서 둘레 길이는 6이 12파이가 되겠네요. 자, 378번은 두 점에 대해서 점 P가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이 30을 만족시킬 때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역시 이제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P라는 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 B점이 있겠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이의 비 네 번째 외분점 했었는데, 자, 요거는 길이의 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임의 점이 있다고 치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만약에 뭐 P가 좀 있어서 여기 AP의 길이가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길이는 짧아져야죠. 왜냐면 더한 게 항상 30이 되려면 한쪽이 길어지면 한쪽은 짧아져야 되고, 한쪽이 짧아지면 다른 쪽은 길어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역시 이런 점들도 결국 원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등장한 거겠고, 이거는 뭐 아폴로니우스 원처럼 뭐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찾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도 여기 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자취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식에. 자, A점의 좌표가 0,-1, B점은 2,3. P점을 우리가 임의로 놓는데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P의 제곱 루트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x좌표의 차이 0은 빼나마나 y좌표의 차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게 거리의 제곱입니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자, x-2제곱 y-3의 제곱. 자, 이게 변한다 그러면 이제 원이 안 되겠는데, 이게 일정하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자, 이렇게 이제 길어지고 짧아지고 또는 거꾸로 짧아지면 길어지고 해서 일정 값을 만드는 점들이 결국 원이 된다는 얘기죠. 볼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할게요. 그냥 x제곱 여기 x제곱 2x제곱 y제곱 y제곱 2y제곱에, 자, x의 개수는 여기서만 있죠. 마이너스 4x, 여기는 2y, 여기는 마이너스 6y, 역시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이고 여기는 4고 9죠. 그러면 14, 14인데 3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이렇게. 자, 2로 나눌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요. 어떤 원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중심은, 자, 마이너스 2로 x의 개수를 나누면 1이고 1이죠. 1,1이고 반지름은 루트 중심 제곱 더하는 거죠. 1의 제곱 1의 제곱 더하면 2죠. c를 뺀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8을 빼면 플러스 8이 돼서 루트 10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를 굳이 뭐 볼 필요 없는데, 어쨌든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궁금하니까요. 자, 한번 그려서 어떤 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있고 지금 0,-1이면 이쯤이네요. 얘가. 그럼 2,3 2배, 3배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결국 구한 원은 중심 1,1이니까 여기 있네요. 1,1 여기 있고, 그 다음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이건 얼마쯤 돼요? 루트 9보다는, 그러니까 3보다는 조금 크겠네요. 반지름이 여기가 1이고, 그러면 3보다 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니까 3쯤 되면 이쯤 어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원이 되겠네요. 그죠? 중심이 여기 있고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어떤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쌤도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제곱의 합이 일정한 거니까 뭐 이렇게 제곱의 합들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쪽이 길어지면 짧아지겠고, 그죠?
이쪽이 짧으면 역시 길어지겠고, 역시 그런 비율들이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의 자취가 그냥 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역시 이걸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 식에 대입해서 그냥 방정식을 풀면 이 원의 방정식이 그냥 그대로 구해지네요. 자, 이제 379번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2인 점 P에 대해서 세 점 P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선은 우리 이제 이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3대인 점 P의 자취는 원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역시 좌표를 같게 줬으니까 y좌표를 같게 줬었으니까 일직선상에 존재하겠죠, 원이. 중심도 이 일직선상에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0, B점은 3,0. 자, 거리비가 3대니까 역시 5 차이 나면 되는데 역시 5 차이 나게 줬죠. 그러면 2만큼 오면 이게 1,0입니다. 이게 내분점인지 1,0일 거고, 외분점은 요새 길이가 5죠. 그러면 10만큼 가면 되겠네요. 10. 아까 해봤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10만큼 가면 13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길이비가 여기가 어때요? 3대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5. 여기는 길이 10. 그래서 3대 2. 됐죠? 이건 했던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은 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 원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자, 세점 P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그럼 최대가 되냐, 그 얘기죠. 그럼 P라는 점은 요 원주상에 있는 점입니다. 이 P라는 점은 우리가 AB로부터 3대 2, 이 거리의 B만큼 이 거리비가 성립하는 점들의 자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존재할 수도 있죠. 이 원주상에 있으면 되는데, 그럼 언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냐, 그 얘기죠.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A, B점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으면 고정이라고 보면 되고, P점은 이 원주상에 돌아다니면서 존재하니까 계속 변하겠네요. 그럼 A, B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러면 결국 이 높이가 커질수록 이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지금 밑변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높이가 이제 변하는 거죠. 여기서 P를 높이로 생각하면 P까지 이 바닥으로부터 이 높이를 생각하면 결국 높이가 막 변하는 거고, 넓이는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최대로 커질 때 넓이가 최대로 되겠죠. 자,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죠. P점이 어쨌든 위로 가면 되죠. 높이라는 건 이 밑변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높이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 반지름이 높이가 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밑변.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수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결국은, 그렇죠? 이 반지름에 해당할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 높이는 그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한번 구하는 거. 우리 이제 원의 중심은, 자, 이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자, 중심의 좌표는 2분의 평균이죠.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끼리 더하면 되는데 결국 14니까 7,0이죠. 자, 7,0이고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13에서 7을 빼면 6이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높이는 6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지금 5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5죠. 곱하기 높이는 6일 때, 반지름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고 3, 5, 1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 파트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두 점, 이렇게 고정된 점은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밑변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그래프나 도형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높이를 구해서 풀 일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 문제는 한번 만나봤다면 되겠고, 자, 이렇게 좌표, y좌표 같을 때는, 자, 아폴로니스 원의 개념으로 원의 방정식을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공식에 길이의 b가 주어지면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냥 그대로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